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실범도 살펴봤고, 이제 49페이지에서 유기와 학대의 죄라는 걸 볼 텐데, 두 개 중에서는 유기죄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구조를 보면 우리가 살인죄라는 걸 먼저 봤는데, 이거는 생명에 대한 죄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해폭행 이런 것은 이제 이 신체, 또 건강, 또는 이제 신체 안전 이런 걸 내치는 범죄였고, 유기죄나 학대죄는 그 생명 신체에 위험성을 주는 그런 이제 형태의 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죄는 원래 조문, 항상 조문이 중요한데, 노유, 늙거나 어리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 즉 도움을 요하는 자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부조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이렇게 이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늙거나 어리거나 질병이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해. 그것도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요거 좀 딱 놔두면, 요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거나 국가대표 수영선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옷이 물에 젖는 게 귀찮아서 구조 안 했다. 무죄예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못 박아놨죠.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정 신분범이라고 불러요. 신분범의 반대말은 뭐냐면 일반범이에요. 지금까지 앞에 죄들은 일반범이었어요. 일반범은 이런 식으로 신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범 아무나 할 수 있는 죄인데, 이거는 이제 신분이 있어야만 죄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분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아예 이 법률상, 계약상 의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형법상으로는 원래 의무라는 것이 이 유기죄 말고는 형법상으로 어떤 이제 의무라는 것은 주로 법령이나 계약으로도 되지만은 조리, 상식, 신의 성실원칙, 줄여서 이제 신의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요런 거 같은, 이게 다 상식이에요. 뭐 사회통념 다 상식인데 요거로도 인정하거든. 예를 들어서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 뭔가 안 하는 것이 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부인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 이런 것도 상식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과실범의 주의 의무도 상식으로도 나오고, 또 횡령죄의 어떤 보관 의무도 상식으로 나오고, 의무들이 이렇게 상식으로도 되는데 유기죄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조문에 못 박아놨잖아. 법률상, 계약상이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상식으로 의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국가대표 수영선수랄지 아니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더라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의무가 없으니까 신분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는데 나쁜 사람이죠. 이제 이 형법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음주 동행인 무죄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시골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친척도 아니고 일정한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단지 술 먹고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때는 한겨울이었고 이제 눈 때문에 미끄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야간, 심야, 밤. 그러다가 이제 둘이 도란도란 우연히 이제 거기서 만나가서 같은 길을 가니까 대화를 하다가 둘 다 미끄러져서 냇물에 빠집니다. 자, 술 취한 상태에서 또 미끄러져서 냇물에 빠졌다. 아프고
추웠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근데 한 사람은 먼저 의식을 차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짜증나는 게 근처에 인가,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구조해달라고 말만 하고 와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쌩까고 가는 바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기를 통해서 죽겠다고 그래서 유기치사로 이제 기소를 했으나 결론은 무죄가 됐어요. 이게 법률상 계약상 의무 여기서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퀴즈. 유기죄의 보호 의무와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는 어떤 게 개념이 더 넓습니까? 부작위가 넓죠. 그것도 기출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법률상 계약상 의무라는 게. 예. 그럼 법률상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민법에서는 친족이라는 개념, 또 배우자 이런 관계일 때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족이 지금 만약에 질병 때문에 좀 위급한데 그걸 방치했을 땐 죄가 될 수 있고 또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이런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데 방치했을 때 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우자는 조심할 게 혼인신고하면 그걸 우리가 법률혼이라고 부르는데 법률혼 배우자도 보호 의무가 있고 보통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만큼은 사실혼 배우자도 판례가 보호 의무를 인정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사실혼은 뭐냐면 이렇게 양가 부모 얘를 승낙받고 결혼할 생각이 있고 뭐 결혼식도 하거나 이러면 더 좋고 그다음에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 동거랑 달라요. 이거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혼의 실질적인 관계는 있는데 혼인 신고만 안 했다 이거야. 그 정도. 거기까지는 이제 법률상 보험을 인정해 버려요 판례가. 예.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단순 동거녀나 내연녀 이런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사건 중에서 내연녀는 뭐야? 이제 바람 피는 거지 사실은 남자가 내연녀가 있다는 얘기는 본처는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있는데 내연녀가 이제 신병을 비관해서 희로병을 과다 투여해서 위급한데 그걸 방치한 적이 있거든요. 남자가 죽었어요. 무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서러운 내연녀 사건이라고 부르죠. 유부남들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유부남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결혼했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너한테 올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실제는 이혼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런 관계만 유지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여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연 관계 이런 데 휘말리는 것도 매우 좀 안 좋은 것이고 결혼도 위험한데 뭐 더 거기다 내연 관계까지는 이건 뭐 진짜 예.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농담으로 드세요. 근데 나중에 은근히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 보면 이제 왜 어떤 글의 밑에 결맨 이런 글자를 보고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또 있을 거야. 많이 봤지 결맨. 결혼지옥 아멘 줄임말이에요. 알아요? 몰랐지? 왜 결맨 있을까? 무슨 암구호인가? 그런데 그거를 판례 보면 맨 결혼 관계 때문에 막 죽고 막 난리가 아니고 최근에도 이은혜 사건이라고도 보면 뭐야? 이거 여성하고 결혼했다 보험금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묘하더라고. 연인 관계일 때는 애틋하고 헤어지기 싫고 이러다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싹 달라져요. 그것도 이제 신혼 뭐 몇 개월 정도는 이제 그 연인 관계 다름이 없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애가 나오고 애 태어나고 이렇게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현실이 되고 제일 이제 많이 다투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요구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현실이 돼 버리고 그때 결혼 전에는 이제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죽이고 죽고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예전에 막 그런 농담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 금지서를 주장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가 완화돼가지고 예외적 허용설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허용하냐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너무 희생한 거야. 나를 뒷바라지해주고 부양하고 뭐 이런. 그때는 이제 내 어떤 이제 은혜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둘 다 인류를 위해서 너무 특이하고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걸 이제 인류를 위해서 좀 많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할 때랄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가급적 하지 마라. 위험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내 진정 수강생 중에 하나니까 결혼식장을 영어로 하면 뭐로 어떻게 할래? 원래 이제 웨딩홀이라고 얘기하면 내 진정 수강생이 아니고 헬게이트. 그럼 이제 주례자는 내가 뭐라고 부르지? 사탄. 딱딱히 나오잖아. 그 신부 웨딩드레스는 수의. 또 보험, 생명보험 듭시다. 이렇게 이은혜 사건도 있지만 그런 예고살인. 뭐 이런 식으로 쭉 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저도 결혼 생활 해보고 이제 이혼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은요 죽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에요. 그 전에는 사랑했죠 서로. 그런데 달라집니다. 서로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떨어져 있을까 자유를 좀 그렇다고 해서 막 물란하게 딴 사람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상대방한테 권태기도 오고 이제 현실이 막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관계 보면 돼. 남녀 사이로 보여줘요 부모님 관계가? 그게 아니죠 그냥 아빠 엄마지. 그래서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 결혼 생활을 몇 달 안 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키스하자 그러면 아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밀어버리고 각방 쓰거나 뭐 등등. 연인은 안 그러잖아. 그래서 차라리 연애를 오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어.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연애만 하는 거야.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가요. 좀 제가 연애까지 말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각박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남녀 관계는요 처음에는 마주보고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오래 가는 관계는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야.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는 이제 또 취미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나는 산책 좋아하는데 이 사람 산책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안 맞는 거야 그건. 또 나는 영화 좋아하는데 이 사람 영화 보면 무조건 자. 안 맞는 거야. 나는 가끔 약주 한잔 하면서 막 이제 좀 여러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혀 안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고. 나는 PC방에서 같이 팀플 하고 싶은데 또 안 해주는 것도. 근데 그렇게 다 맞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그럼 행복할까. 예. 다음에 다시 이제 본 진도로 들어가서 할 얘기 많지만 진도 때문에 참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로 결혼 특강 하더라도 나 씨발 1일 특강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한 달 특강도 가능해요. 예. 자, 그다음에 유기죄는 법적 성격이 조문에 써 있지 않지만 위헌범이고 위태범이에요. 위헌범하고 위태범은 같은 말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침해범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범죄는 침해, 보호법이 침해돼야 기수가 되고 살인죄는 언제 기수가 돼? 생명이란 보호법이 침해돼야 죽어야 기수가 되지만은 이런 위헌범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유기죄에 보면 영아 유기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영아를 유기하는 거. 그래서 그 영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렸다. 자기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영아 살해 말고 영아 유기. 근데 이제 초인종 띵동 누르고 지켜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 거야 애를. 그래도 기수야. 위험성만으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고의가 되어서 중요해요. 이게 유기고인지 살인고인지를 판단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유기라는 것은 살인고인 아니야. 뭐 돌보지 않거나 내다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돌보지 않거나 내다버리거나 내다버린 것을 적극적 유기라고 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소극적 유기라고 부르면 되는데
뭐 이게 뭐 국어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용어로 묻지는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고1을 보자. 예전 이제 사법시험 기출 문제인데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잘 못 걸어다녀. 노모. 노모 하면 또 오해하지 말고 모자이크 없다 이게 아니라 늙은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어머니를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한겨울에 버립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이때 유기고의로 볼까 살인고의로 볼까. 거동이 불편해, 한겨울이야, 또 인적도 드물어. 근데 나 내다버렸을 때 어떻게 살인고의로 갈까 유기고의로 갈까 우리 저 초심자 살인고예요 그건. 근데 등산객이 구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죄명이 유기로 가면 안 돼. 이거는 존속살해 미수야. 차이 느낄 수 있지. 돌아가실 거냐. 예, 깊은 산속에다 한겨울에 거동도 못하는 분을, 그죠? 그거 조심해라. 예, 고의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법률상에서 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줄여서 경집법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은 국민보호무가 있다라고 해요. 경집법에서 대국민보호무가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막 피 막 흘리고 이런 것을 예비군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경찰서 이쪽으로 업고 와요. 여러 명이.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골목길에 이렇게 피투성이 단체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고 이제 경찰서에 했더니 경찰관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의자 같은 데 누워놓고 자기 업무 본 거야.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유기죄 됐어요. 왜? 법률상 의무가 경찰관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빨리 일단 상처가 많고 그렇게 뚫게 맞았고 그랬으면 이제 뭐 뇌진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겠어? 병원에 빨리 연락해야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이런 것도 하게 해야 되고 그걸 안 해가지고 유기죄가 된 적이 있더라. 경찰관이. 계약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술집 여주인이 자기 동네 아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고 손님인데 유기치사를 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 술을 팔고 사는 것도 계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피해자는 50대 남성이었고 술집 여주인이 있는데 우리 집에 술 먹으러 와라라고 한 다음에 거기 아마 단란주점 룸사롱 이런 데 좀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데인가 봐요.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술 먹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판례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서 소주 뭐 열 몇 병에다가 3일 동안 열 몇 병에다 양주에다가 뭐 그냥 맥주 몇십 병에다가 난리가 아니야. 밥 한 끼도 안 먹고 3일 동안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취했는지 소파에 앉아서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바지에다가. 만취한 거 맞죠? 아주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술집 여주인이 나중에 이제 한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는 거다 놔두고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 나오거든. 동사한 거야. 또 대사산증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술집 여주인은 그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봐서 유기치사가 됐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논점은 민법상 주된 급부 의무라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 주의 의무도 있다. 술을 먹고 팔고 사는 것의 주된 계약은 주문한 술과 안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수적 주의 의무는 술이라는 게 또 아까 이 위험성이 있는 요소니까 과음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그 사람의 안전을 부차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단 민법상 부수적 주의 의무가 이만큼이면은 형법상의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그거보단 좁다라는 거예요. 왜? 민법은 결국은 이제 민법에서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지면은 맨 마지막은 돈 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로 끝인데 형법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라는 사형,
무기, 징역 뭐 이런 무서운 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좀 신중하라.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틀린 거야. 민법상 부수적 또는 부차적 주의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으로도 유기죄 보호무가 인정된다면 틀린 겁니다. 더 좁아요.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혈거부 유기치사 있었지? 바로 부모 자식이란 친족 간에서 나타났던 그 수혈거부 아까 얘기했었지? 또 법률상 의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유기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핵심 노트에서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급박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부조를 이제 도움으로 또 개정했죠. 법률상 계약상 보호무 있는 자가 이건 신분범이라 그랬고 유기했을 때 성격은 이제 위헌범이란 말이 나오죠. 위헌범 나오고 진정신분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수나 예비무는 없더라 이거는. 예비무 있는 거는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지. 강약, 살인. 강도, 강간계열, 약주인계열, 살인계열에 주로 있더라.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엄청 많고 예비무가. 이건 예비무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 법익 하는 거거든요. 영아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 성립하는 문제인데 영아살해죄랑 비슷해요. 근데 딱 시간 제한이 빠진 걸 느낄 거야. 영아살해에서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아살해가 되려면 분만 직후에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뭐 몇 달 지나서 죽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몇 달 키우다 내다 버리더라도 영아유기가 됩니다. 이때 영아는 아직 부모가 돕지 않으면 위험한 아주 어린애 이런 뜻이에요. 좀 넓죠 개념이.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치욕은폐나 양육할 수 없음 이상 참작할 만한 동기는 영아살해랑 똑같습니다. 미혼 모대를 낳아서 민망해 창피해 뭐 이런 거 양육할 수 없음 이상한다. 난 돈이 없어 애 키울 수가 없어.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는 뭐 기형아를 낳았어 이런 경우 그때 형량이 좀 줍니다. 영아살해도 보통 살인보다 형량이 줄었죠. 그래서 감경적 구속력견이고 요거는 이제 그 신분 때문에 형량이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 신분범 같은 경우는 그 신분이 있어야 죄가 되고 없으면 무죄가 돼버리는 그런 것이고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 때문에 형량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범해서 생명위험. 그래서 중자 범죄도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중자를 붙일 수 있는 범죄는 많지 않아요. 중이라는 죄명을 붙이는 것은 중살인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 위험을 야기하면은 중자가 붙는 것이 중, 권리행사 방해, 중, 상해, 중, 유기예요. 외우긴 좋다. 권, 상, 유. 누구 이름 비슷하죠? 영화배우 권상우 씨 연상하면서 외우면 돼요. 권상, 유의 생명. 물론 이제 중상에는 불구불치 난치도 포함되어 있죠. 불구불을 만들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난치가 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생명 신체에 위험성을 주는 이거는 신체도 들어가요. 위험성을 주면 되는 게 뭐냐? 중, 손괴. 손괴는 이제 재물, 전자기로 문서 이런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외울 때 보면 이제 손오공의 생신 이렇게 외워도 돼요. 다음에 가혹행위 했을 때 중자가 붙는 거. 중, 체포감금. 체포나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했을 때 그 중자 붙습니다. 요거 외에는 중자 범죄는 없어요. 몇 개 안 되죠? 중유기는 당연히 있잖아. 권상유할 때. 예.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보호무 발생 근거 OX. 가번 현행형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조문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나번 유기죄 보호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조리, 상식으로 된다는 것이 팔레이트다. 땡! 틀렸죠? 유기죄는 안 돼요. 법률상 계약상이라고 조문에 써있기 때문에. 4번 부자기범의 성립을 위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와 즉 보증의 의무와 유기죄의 보호무 발생 근거는 범위가 동일하다. 땡! 틀렸습니다. X.
뭐가 넓어요? 부작위가 넓어요. 그건 상식으로 됩니다. 라본은 지금 이제 음주 동행 사건을 좀 기술해 놨어요. 보면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유기치사가 성립한다? 땡. 음주 동행인 무죄 사건. 2번. 다음은 보호무 발생 근거 OX. 가번. 경찰관은 경지법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 있다 그랬죠? 경지법에 유기죄 주체될 수 있다. O. 아까 누구한테 맞은 사람 방치했다가 그 사건입니다. 나본도 같은 취지네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유기죄 범위를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고의가 있으니까 유기죄가 됐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번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도 법률상 보호문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했죠. 없는 거는 라본처럼 동거하면서 내연관계 실업보험 과다투여 내연녀는 서러운 내연녀라고 그랬죠. 보호무가 없으니까 동거남에게 유기치사가 성립한다. 땡. 쉽죠? 근데 어디부터 좀 그래도 내용이 좀 까다로운 게 나올 거 아니냐면 이제 개인적 법익에서도 명예훼손 뭐 이런 죄, 또 업무방해죄 뭐 이런 정도가 좀 살짝 난이도가 있고요. 이제 재산죄 들어가면 이제 확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요. 사회적 법익에서는 뭐 다 쉽다가 저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난이도가 좀 있고요. 나머지 뭐 뒤로 가도 뭐 국가적 법익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진도 끝에 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막 어려운 건 아니고. 끝까지 어려운 거는 실무에 가서도 재산죄인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재산죄를 다른 데보다는 훨씬 이 폭이 넓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형법 강의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가지고 민법 강의를 몇 년 했거든요. 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알죠? 그래서 몇 년 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 이해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재산죄를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이런 탄성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재산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워서 강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암기시켜버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좀 최대한 이해시킬 거예요. 3번. 다음은 보호무 발생 근거 OX. 강간했더니 피해자 기절했다. 그래서 강간치상. 기절도 상해 개념 포함되잖아요. 고의로 기절시킨 건 아니고 강간치상. 그때 범인이 그 피해자를 보호해줄 법률상 계약서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범인은 도망가는 게 자기 방어 본능이라 그래서 그런 건 없으므로 유기죄가 된다. 강간치상과 유기죄 실체 경합 틀렸습니다. 유기죄를 지워야 돼요. 유기 안 돼요. 법률상 계약서 의무 없습니다. 가번. 나번은 유기죄에서 계약서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의한 주된 급부 의무, 주된 의무뿐만 아니고 거의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는 부수적 의무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배제가 안 됐으니까 술집 여주인 유기치사가 됐죠. 근데 다번은 계약상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 유기죄 계약서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 땡! 아니죠. 좀 더 신중하라고 그랬죠. 더 좁다고. 당연히가 틀렸습니다. 라본은 그 술집 여주인 사건의 스토리가 나오네요. 그때 끝에 보니까 계약상 부조 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치사 성립이 부정된다. 땡! 술집 여주인은 유기치사 됐죠. 계약상 부조 의무를 인정해서. 4번. 다음은 유기 및 기수 시기 OX. 가번은 이제 특정 종교의 신도인 갑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해서 자신의 딸인 을을 사망케 한 거는 수혈거부 유기치사 사건이었죠.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었고요. 유기치사 성립한다 맞습니다. 부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가번에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마치 결과적으로는 요 무주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치거에 해당한다는 이제 까다로운 한자 표현을 썼네요. 내다 버린 거나 다름없다. 수혈을 거부한 게 이런 뜻이에요.
나번은 요 부조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즉 내다버렸는데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은 유기죄를 위헌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OX, O. 일단 그 특별한 결과 발생이 안 되더라도 위험성만으로도 기소가 된다. 근데 판례도 위헌범으로 봐요. 다음에 답은 미혼모갑은 임신이 되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가난하구나. 아이를 출산한 다음 날 아이를 고아원 앞에 내다 버린 후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다음 날 찾아가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자신이 엄마라고 하고 아이를 찾아왔다. 그 가백에는 영아 유기죄의 중지미수범이 성립한다. 땡. 뭐예요? 기수예요. 위헌범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어떤 범죄가 기수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다. 제가 나온 이제 해병대 슬로건인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패러디한 거예요. 기수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 미수나 무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범죄가 기수, 즉 구성 요건이 충족되거나 이제 성공해버리면 그때는 절대 미수로 갈 수가 없고, 중지미수는 우리 내공이 있는 저기는 판례 3개밖에 없잖아. 중지미수 인정된 거 두 문자. 응? 중지미수 인정된 거. 하긴 뭐 그 몇 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까먹었구나. 친청천이라고 친해지면 응하겠다라고 이제 강간 피해자가 얘기했던 거 총론에서 배울 거야. 청광성의 사건하고 친청천. 저 청산가리 저기 뭐야. 청산가리를 갖다가 이제 음독시키려고 하다가 뺏어서 버린 거 있었거든. 그 3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뭐 사안에서 중지미수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판례 의함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총론에서 배워가. 그래서 중지미수 정리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다음에 5번. 다음은 유기죄의 고의 OX. 다음은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이제 해태라는 뜻은 여기서 이제 게을리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이게 뭐예요? 짧게 얘기하면 유기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또 고의범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번은 자 이제 요게 이제 86도라고 나왔으니까 이 판례 그 번호가 실제 사건은 84년도나 5년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혼전 성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시절이에요. 지금과 달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판례도 그렇게 해요. 성적 개방화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요 시대에는 이제 결혼 전에 성관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대학교 CC 캠퍼스 커플이 호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남자는 분명히 그렇게 꼬셨을 거예요. 자기야, 오빠 믿지? 오빠는 손만 잡고 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는 또 돌변하죠. 그래서 한 번만 뭐 2번만 3번만 이렇게 뭐 그런 상황. 근데 여자분은 안 된다.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막 이제 그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설득하다가 이제 잠깐 그럼 내가 나가서 저기 뭐야 맥주라도 사가지고 올게 라고 했는데 정말 특이해요. 그러면은 남자가 나갔으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냐면 여자분은 그냥 자기도 나가서 가버리면 되지.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가 밖에 나간 사이에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7층이었나? 몇 층이었나?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여자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좀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판례 보면 여자분들이 막 뛰어내리는 게 점프.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와보니까 여자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겠니? 간 줄 알았지. 근데 그때 이제 밑에서 여자는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죽진 않았어, 다행히. 그때 이제 유기의 고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유기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실을 모르는 갑이 세치 줄이는 거. 고의가 없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도 없어요. 애인지 간에.
같은 건 여기서는 더 판례가 그냥 고의도 없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해버린 거냐. 이 시대가 이제 얼마나 지금하고 다른지 알겠지. 다음에 4번. 동생이 중병으로 거동이 곤란한 형을 돌보다가 차라리 형이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인적이 없는 깊은 삶 죽여버려 사망케 한 경우에 핵심 포인트는 죽는 게 좋다. 뭡니까? 살인이죠. 유기치사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살인죄로 가버려야 되겠어요. 고의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고의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살인 고의랑 혼동하지 마세요. 근데 이 고의 때문에 죄명이 참 잘 바뀌어요. 그래서 고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실무에서도. 단 그 행위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 주변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6번. 다음은 유기죄에서 OX 가번 형법 271조 1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하게 한 경우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그럴싸한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신체 위험이 틀린 거야. 신체 위험이 되려면 중손계에서 나오는 편이지 여기는 다 생명 위험이에요. 죽을 뻔. 신체가 아닙니다. 나번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담소하다가 손님이 청산가리 음독 증세를 일으킨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서 손님이 사망한 경우에 근데 가로 안에 즉시 병원에 옮겼더라도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 밝혀짐.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맞는데 요게 이제 총론 판례인데요. 이거 사실은 안 배웠을 거야. 총론이니까. 청산가리 약종상 유기사건입니다. 유기치사까지는 못 갔어요. 치사로 못 간 이유는 유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다. 원인 결과 관계 없다라는 건데 스토리. 둘은 사실 친구예요. 동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재윤아 좀 소주 한 잔 받아줄 수 있어? 또 표정 보니까 좀 안색이 어둡고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뭔 일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김치찌개에다 뭐에다가 그래서 소주를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러더니 안 와. 그래서 나도 이제 오줌 마려서 갔더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재윤이라는 사람은 이제 약을 다루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냄새랑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거든. 근데 딱 냄새 맡으니까 청산가리 냄새 난 거야. 청산가리는 참고로 이 치사량이 굉장히 조금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음독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안에 죽어요. 고통스럽게. 놀랬겠지, 나는. 내 친구가 지금 청산가리 먹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리어카에 친구를 싣고 참고로 왼쪽으로 가면은 병원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아까 청산가리는 이제 20분 안에 죽는다고 치고 10분 안에 죽는다고 치자 그냥. 근데 이 리어카로 병원까지 가는 데는 40분이 더 걸립니다. 근데 이게 동네 사람이니까 여기 한 뭐 짧은 거리에 그 집이 있어서 울면서 갔대. 이게 리어카에 싣고. 그래서 좀 얘가 좀 뭐 A가 좀 술 먹으러 왔다가 좀 청산가리 먹었다고. 그때 그 집에서 그럼 빨리 병원 가야죠. 일로 오냐 그래서 다시 울면서 또 병원 가다 결국 그 안에 죽겠지 이제. 10분, 20분 안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또 약종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률상 의무를 인정한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병원 가는 선택을 했어도 죽잖아. 40분 거리. 20분 안에 죽는다 치면 10분, 20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기치사로 못 가고 그냥 유기만 될 것이 있다고.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요것만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도 되는데 좀 중고수 그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인과관계에서 이제 합법치적 조건서라는 걸 택하면서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귀속의 기준 중에 하나야. 합법적인 행위로 대체해도 병원으로 가는 거. 그걸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다면 객관적 귀속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 객관적 귀속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고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치사는 없어지는 거야.
또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인과관계 없다라고 한 것이 그것도 미리 예습하자. 할로테인 마취제 무죄 사건이라고 있어요. 마취제 이름이에요. 할로테인 마취제 무죄 사건. 그러니까 마취제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할로테인이나 마취제는 이것이 이제 알러지가 있는 알러지 같은 말이죠. 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미리 그 알러지 테스트는 간단해. 조금 미량을 피부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투여해 보면 이게 엄청 부은 거 알러지야. 그건 쓰면 안 돼. 근데 한 이제 환자분을 갖다가 의사가 전신 마취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로테인을 쓰면서 알러지 검사를 안 한 거야. 요거는 과실이야. 실수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망에 이르러요. 환자 죽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가수의 그 시신을 보내봤더니 이 환자분은 간이 워낙 안 좋아서 아주 극심한 간 부전, 간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죠. 심부전은 이제 심장은 좋지 않은 거, 신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건 심부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취제를 썼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판명된 거야. 만약 알러지 검사해서 다른 마취제를 썼어도 어차피 죽어,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역시 논리 구조가 비슷하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과실인데 인과관계가 없으면요. 그때는 이제 인과관계 없을 때 미수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과실의 미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죄가 된 거야. 과실이 있는데 그래서 인과관계 없어서 미수가 되면서 이제 무죄가 됐던 할로테인 마취제 무죄 사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적법한 행위, 합법적인 행위로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면 그때는 인과관계 없다. 이게 판례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번은 인과관계 없다라는 거, 청산가리약 죽상 유기 사건에서 그 치사에 대한 인과관계 없었죠. 맞고, 유기죄는 상습가중 규정이 있다. 상습가중 규정을 외우고 있죠.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하고 폭포에서 습관적으로 머리 감아. 그 다음에 이제 별장 강도, 별도형이 있는 것은 정물 강도 도박 이렇게 외우는데 유기란 말 없어요. X 암기사항입니다. 학대죄나 아동학사죄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유기죄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이 파트에서. 그래도 이제 보면은 학대죄 핵심 노트, 자기 보호 감독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학대의 개념은 유기에 준할 만큼의, 왜냐면 같은 장에 있으니까. 그럼 유기에 준할 만큼이라는 게 뭐냐? 생명신체 위험성 주는 거야. 그 유기에 준할 만큼의 고통 주는 행위. 요거야.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문제된 게 뭐냐면 아빠라는 자가 딸, 이때 한 초등학생이었고 12세 딸한테 포르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거 재밌겠지, 아빠랑 해보자. 그래서 포르노 보고 흉내 내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2세 때부터 8년간을 이 짐승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나중에 얘가 커서 못 견디고 신고를 했지요. 그랬을 때 여자를 두 개 썼네, 아버지.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아동 학대죄라고 했을 때 학대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에 준할 만큼이기 때문에 생명신체 유효성을 줘야 되는데 성관계가 생명신체 유효성을 주는 건 아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게 그러면 음행 매개죄 아니냐. 근데 매개란 말은 어떻게, 음행을 매개한다는 그 국어적인 뜻을 살펴봐.
자기가 직접 하는 거겠어? 남하고 하게 시키는 거겠어? 매개란 말은 시키는 거야. 직접 하면 안 된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짐승 같은 새끼를 처벌할 수 없다니. 근데 처벌을 하는 조문이 있죠. 나이가 중요합니다. 합의하에 하더라도 일정 나이면 무슨 죄가 되죠? 성황이 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 이 나이에는 이제 천연목 파일이 수반됐을 거예요. 치상. 천연목 파일도 상해에 포함된다 그랬죠? 요거로 처벌한 겁니다. 학대 개념 때문에. 그래서 유기에 준할 만큼. 요게 이제 생명시체 위험성. 성관계가 생명시체에 위험성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논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학대죄가 됐냐라고 했을 때는 그 4살짜리 아들이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고 닭장에 가두고 두들겨 팬 아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대죄가 됐던 닭장 학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법에서는 장애인 여성을 갖다 그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일정 장소에서 발가락으로 자꾸 똥침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학대죄를 인정한 거 있고요. 그래서 발가락 똥침 학대 사건이라고. 닭장 학대랑 발가락 똥침 학대.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음모는 당연히 없겠죠. 개인적법익인데 뭐 강약살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신분범이겠죠. 자기 보호감독 받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신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형식범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할게요. 아동혹사는 자기 보호감독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시체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16세 미만이면 딱 중딩이네요. 16세 미만이니까 몇 살까지야? 15세까지. 미만은 그 아래 숫자. 만 15세면 딱 중3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를 또는 그보다 더 어리거나 뭐 서커스 외줄타기에 하는 공마단 이런 데 넘기거나 그런 것을 처벌하는 죄인데 판례는 없어요. 실제 발생된 사건이 없어서 나이만 알아두세요. 고딩부터는 그런데 저기 내보내도 죄가 안 돼. 그 다음에 가번, 학대죄 OX에서 가번. 학대죄는 자기 보호감독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라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학대죄가 상태범이다. 원래 상태범이란 말은요. 어떤 죄에서 주로 나타나는 개념이냐면 재산죄들이에요. 주로. 이게 뜻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절도를 당하면 절도당한 물건을 찾기 전까지는 손해보는 상태가 쭉 유지되잖아. 범죄는 이제 절도는 얘가 내 물건 훔쳐서 나가는 정도면 기수가 됐거든. 그래서 기수가 됐는데 끝나게 됐어. 근데 손해보는 상태가 좀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범하고는 달라요. 그런 개념인데 재산죄에서 주로 인정된 건데 희한하게 판례가 상태범으로 본 거 그것이 2개가 시험에 나왔거든. 내란죄하고 학대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냐면 내 상태는 지금 상태범 학대받는 상태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내 상태는 학대받는 상태. 카페 닉네임도 있어요. 또 계속범은 아니야. 계속범은 어떤 거냐면 범죄가 성공해도 쭉 오래가. 예를 들어서 주거침체 같은 경우는 나갈 때까지 계속되거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주거침체한테 나갈 때까지. 그런 게 이제 계속범인데 그건 아니고 상태범이나 직시범 속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가. 나번에 학대라면 육체적 고통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라는 얘기를 가리키고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다시 말하면 폐륜적인 침해로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포르노 보고 흉내내자 사건에서 유기에 준할 정도는 생명시체 위험성 주는 건데 성관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다번 그 스토리네. 12세한테 포르노 보여주고 천연 파일, 장자 8년, 의제강간 치상만 되고 학대는 되지 않는다. 맞죠? 4살짜리 아들 대소변 못 가린다고 닭장 가두고 뭐야? 닭장 학대. 학대죄 된다. 맞죠? 2번 아동혹사. 자기 보호감독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한 당에서는 아동혹사죄가 되는데 안 된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네요.
틀렸고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4번은 아동복지법이라는 이건 애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이에요. 금지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랑 음행을 하게 하는 거지 직접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뭐에서 나온 거야? 번호 보고 흉내내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대 아동 역사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협박죄부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조금 더 판례가 많아요. 예, 수고들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커리를 커리 안내를 해야 되겠지? 저 촬영 일정 안내. 오늘이 월요일이죠? 내일은 제가 관악세무서 쪽에 볼 일이 있어요. 경매로 집 날렸는데 국가에서는 그것도 경매로 날린 게 양도소득이라고 하면서 3,500을 저한테 부과하며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무사한테 이제 그거를 맡기게 되고 거기서 띄워오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할 겁니다. 뭐 경매로 집 날린 사람한테 소득이라고 보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들 논리는 채무변제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송재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그건 헌법재판 거는 게 낫겠다. 충분히 공익목적주 인정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막으려고 한 건데 나는 뭐 투기한 게 아니잖아. 학원 옮겼다가 이제 소송당해서 집 날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은 원래 화요일 날 보통 내가 하는데 근데 이제 못 하고 수요일 날은 또 이제 수원 수업이에요. 수원 실강이라 또 화요일 밤에 전날 내려가서 모텔에서 하고 하거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요때 이제 300형이 또 들어가고요. 참고하세요. 토요일 날 이제 핵기천, 핵심기출천재 요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체력 안배상 이제 좀 쉬는 거로 하기로 했고 이때 운동을 내가 몰아서 하거든요 요새. 예. 어제도 한 촬영 일정 때문에 운동 못하다가 좀 많이 걸었는데 역시 또 월요일 날 핵기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의 컬입니다. 우리 PD님도 메모 좀 해주세요. 네, 맞춰가지고 하시고. 자, 그럼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